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혈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혈압이 걱정될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몇 가지 식품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특별한 약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있을 수 있고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혈관 건강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6가지 식품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음식은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추적한 연구에서 혈압 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보고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다 들으신 뒤에는 장바구니에 담는 음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130이다, 140이다, 이렇게 숫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하나의 거대한 도로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도로가 넓고 부드러우면 자동차가 막힘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아지고 벽이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손상이 생기면 자동차는 조금만 많아져도 금세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염증이 많아지고 벽이 두꺼워지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혈관 속 염증과 산화를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몸속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잘 유지될 때 혈관은 비교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이 3가지와 관련된 성분을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의 생성과 관련된 성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 나트륨 균형과 관련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특정 식품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음식이 바로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대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혈압 상태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식습관이 자주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을 보호하는 식품을 조금씩 꾸준히 섭취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꾸준히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6가지 음식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혈관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식탁의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음식 하나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음식이 왜 혈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지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혈압 이야기인데 달콤한 간식이 왜 등장할까? 하지만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식품 하나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콤한 초콜릿과 오늘 이야기하는 초콜릿은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입니다. 카카오가 많이 들어있는 진한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과 관련된 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 내피라는 것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 세포층은 혈관이 언제 수축하고 언제 이완할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속에 들어있는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혈관 이완 신호와 관련된 물질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 혈관 건강식단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콜릿은 열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하루 소량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손바닥에 올라오는 작은 조각 몇 개 정도면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일반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달콤한 간식 하나가 혈관에게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색깔만 봐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를 잘라보면 아주 진한 붉은색이 보입니다. 마치 붉은 물감처럼 선명한 색이 나타납니다. 이 색소에는 베타라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혈관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산염입니다. 비트에는 자연 상태의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아질산염을 거쳐 일산화질소라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이 이완하는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는 비트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변화와 관련된 결과가 보고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주스로 섭취하는 방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음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얇게 잘라서 샐러드에 넣으면 색깔도 아름답고 식감도 독특합니다. 그리고 비트에는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균형과 관련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 식탁에도 자주 등장하고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을 보면 혈관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균형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칼륨은 이 균형과 관련된 미네랄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혈압관리 식단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바나나에는 또 다른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 이완과 관련된 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혈관 건강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과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있고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혈압 사이의 관계도 언급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는 흥미로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세 가지 식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수천 년 동안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열매이지만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수십 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된 식품입니다. 앞에서는 다크 초콜릿과 비트 그리고 바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특별한 음식들 아닌가?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아마 냉장고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건강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 마늘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속에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자주 언급됩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린이라는 물질이 효소 반응을 거치면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분입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들은 혈관 이완과 관련된 작용과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혈관 내 염증 반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찰된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오랫동안 혈관 건강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그냥 통째로 먹는 것보다 자르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소 반응 때문입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린과 효소가 만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자른 뒤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에 넣거나 요리를 할 때도 통마늘보다 자른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작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열매들을 통틀어서 베리류라고 부릅니다. 이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혈관 건강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베리류의 또 다른 특징은 식이섬유입니다. 베리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균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영양소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식습관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리류는 작은 열매이지만 혈관 건강 식단에서 자주 추천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에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는 수십 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유제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 건강과 혈관 건강 사이의 관계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 속 환경이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거트 속에는 또 다른 영양소들도 들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이런 성분들은 혈관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칼슘은 나트륨 배출과 관련된 과정에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식품으로 이야기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이 많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컵 정도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6가지 식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바나나. 네 번째, 마늘. 다섯 번째, 베리류. 여섯 번째, 요거트. 이 식품들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과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이 6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하나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식탁에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관을 위한 식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차분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